자, 이번 시간은 1920년대 문화 통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화 통치를 하게 된 원인은 3.1운동의 영향이 가장 크다.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되고, 국외적으로는 뭐 쓰진 않아도 됩니다. 1914년에서 한 18년 때까지 어마어마한 전 세계 사건이 있었지. 그게 1차 세계대전이야. 월드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레닌의 이제 무슨 이제 얘네들 혁명이 이제 성공,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성공을 하고 얘네들이 다른 나라들 이제 민족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약간 민주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고 하거든, 민주주의. 그쪽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무단 통치했던 거에 대해서 국제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 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무단 통치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바꿉니다. 사이토 마코토 3대 총독인데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바꾸게 돼요. 그래서 문화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헌병 경찰이었잖아요. 이게 헌병. 근데 이제는 보통 경찰 제도를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 업무를 하는 거야. 이전에는 군인이 했었는데 배경 나왔네. 3.1운동이라든지 국제 여론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일본 자체에서는 다이쇼 천황 때 데모크라시가 이러는 거야.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보면 돼. 자, 성격. 친일파를 이제 양성하는 거야. 그 양성을 하려고 사실 의도를 가졌어. 의도를 안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친일파가 만들어졌다가 아니야. 의도를 가진 거야. 친일파를 만들어서 분열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열 정책, 문화운동으로 유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독립운동 막 이런 거 못하게끔 문화운동으로 유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 무장 독립투쟁도 많이 했죠. 자, 내용을 볼게. 자, 조선 총독 앞으로 문관 가능하게 하겠다. 총독 원래 계속 이제 군인 출신들이라 그랬잖아. 9대까지. 실제로 이거는 옆에는 이제 실제 임명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임명한 적이 하나도 없다. 치안유지법 이따 설명할게요. 25년도에 있었던 거고 치안유지법은 잠깐만 이건 파란색으로. 자,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해줬는데 대신 경찰권의 권력이 워낙 세고 경찰의 숫자도 한 3, 4배인가 더 늘어납니다. 기본권도 보장해주겠다. 니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만들게 해줍니다. 문제는 검열하고 삭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다가 40년대 되면 아예 폐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신문인데 내용이 없는 경우들은 많아.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있으면 내용이 막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없어 내용이 없어. 다 삭제돼가지고 이런 경우들 되게 기만한 거지. 그다음 참정권,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겠다. 참정권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해서 각 도의 평의회 만들고 부나 면의 협의회를 만들어줬어. 여기에 와서 참여를 하라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도 없고 뭐 그냥 자문기구인데 실제 자문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 친일파들로만 이제 구성을 한 거야. 이제 3분의 2는 또 심지어 임명이야. 임명해 주는 거고 3분의 1은 선출인데 대부분 돈 있는 사람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친일파일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렇게 굉장히 허울 좋은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네. 자, 2차 교육령 보겠습니다. 22년, 아까 11년이었지. 1차 교육령은 11년이고 22년 2차 교육령. 대학, 야 니네 대학도 세워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세운 대학이다 보니까 민족적이게 가르칠 거 아니야. 그거 막으려고 못 세우게 하고 지네가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줍니다. 요게 현재 이게 현재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근데 만들어줬어. 근데 조선인은 3분의 1밖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차별을 받아요. 보통 학교는 초등학교라 그랬지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6년으로 늘어났고 조선어 한국사 필수로 해줬지만 시간은 축소돼 있다. 일주일에 끽해야 1시간이야. 야, 일주일에 3시간 해도 사실 부족하거든. 근데 어쨌든 1시간, 심지어 조선어에 1시간 참 너무했지 않아? 이전에는 1차에서는 6개 면 중에 1개의 학교만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6면 1교주의를 이렇게 해서 3면 1교주의. 그러니까 학교 개수를 좀 늘려준 거야. 반면에 일본 역사, 일본 지리, 일본어 시간은 시수는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차별을 하는 거지. 문화 통치, 실제적으로 우리 기만했다라는 거. 이 내용이 겁나 중요합니다. 내용. 자, 경제 파트 가겠습니다. 경제. 자, 1차에서는
경제에 다시 볼게. 10년대 1910년대 때는 토지를 가져간다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 20년대는 토지에서 나는 쌀을 가져가. 쌀. 3, 40년대 때는 숟가락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밥그릇 포함해가지고 다 가져간다. 자, 문화통제 산미증식계획 볼게요. 산미, 쌀을 증식한다라는 얘기야. 배경, 왜 그랬냐? 왜 쌀을 증식하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좋은 게 아니냐? 아닙니다. 일본 안에서, 일본 내에서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쌀값이 왜 폭등했냐면, 공업화가 막 진행이 돼, 산업화가.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직을 하려고 농촌에 있겠니? 아니면 공장으로 가겠니? 도시로. 도시로 가는 거야. 도시, 이촌 향도, 촌을 떠나서,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네. 식량이 부족해지겠지.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 그러면 이 공장을 돌리는데 비싸잖아. 그리고 쌀값이 올라가면, 봐봐. 그 공장주 입장에서 쌀값이 올라가면 노동자들 쌀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싸잖아. 그 노동자 월급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노동자 월급을 줄이려면 식료품이 싸면 되지 않겠니? 식료품이 싸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쌀을 우리나라에서 가져와. 그러면 일본에 쌀이 많아져. 그럼 쌀값이 내려가겠지. 그래서 쌀을 증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통일되게 빨간색으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야. 자, 방법 볼게요. 방법은 뭐 딱 외울 게 없어. 그냥 단순해. 간단하니까. 품종을 개량합니다. 품종. 더 좋은 품종으로 개량하고 특히 이제 그냥 여담인데 안남미라고 있어. 안남미가 이제 보통 베트남 이런 데 쌀인데 거기 있는 쌀 먹으면 부서지잖아. 우리 건 되게 찰지는데. 그래서 이제 안남미 말고 이제 우리나라 기름진 쌀, 조선 쌀로 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비료를 사용합니다. 비료, 그러니까 거름 같은 거름 동사 잘 돼.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잖아. 수리 시설을 개선하고. 자,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다 부담을 조선인들이 갖게 돼. 수리 시설 개선도. 그다음 밭을 논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밭을. 조선 후기 전담 현상은 쌀 상품화 때문에 일어난 거. 이거는 그냥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돼요. 자, 농지를 또 개간하겠죠. 농지. 자, 비용을 누구한테 한다고? 지주들이 해야 돼. 지주들이. 근데 그 지주가 누구한테 또 다시 전가하겠어? 소작인한테 전가하겠지. 근데 소작인이 하기 싫어? 그러면 너 내년에 계약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비정규직이라는 게 또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없었다가 IMF 터지고, 그리고 그 이명박 때 이제 엄청 생겨요.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넘어갑시다. 자, 결과 볼게요. 결과. 증산이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아. 일단 교과서 따로 이제 살펴볼 때 거기서 얘기를 하겠지만 증산이 많이 되지 않거든. 되기는 돼. 근데 많이 되진 않아. 근데 수탈량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원래 쌀이 이만큼이었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증산하려고 그랬어. 이만큼 증산하고 가져가는 것도, 자, 노란색으로 가져가는 것도 원래 이만큼 가져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만큼 수탈을 계획했는데, 이만큼 이제 쌀이 많아지면 이만큼 수탈해 가야지 생각을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쌀이 요만큼밖에 안 늘어나. 요만큼밖에. 증산이 요만큼밖에 안 됐어. 근데 수탈량도 그러면 줄여야지. 그치?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건 안 줄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야. 조선 사람들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겁나 떨어집니다. 쌀을 못 먹어. 비싸져가지고 국내에서 쌀 생산량이 양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 봐봐. 이게 물건이야. 물건이 6개야. 그리고 돈이 6개야. 이렇게 할까? 이거 경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물건을 하나 살 때 돈 하나만 내면 돼. 자, 근데 문제는 물건이 3개야. 그러면 돈은 6개가 있어. 그러면 요거 물건 하나 살 때 이제 돈 2개 내야 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싸죠. 못 먹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 옵니다. 되게 웃기지. 우리나라 쌀은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는 콩이나 뭐 조, 피, 수수 요런 것들 만주에서 잡곡들 수입해가지고 먹고 있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소작농의 처지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주에 일본 또 만주 이런 데로.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거?
소작농의 처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개선해달라고 쟁의, 투쟁을 하는 거야. 소작농들이 모여서 소작쟁의를 합니다. 투쟁을 해. 나중에 조선 노농 총동맹 24년인데 또 나중에 갈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이제 벌어져요. 다음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쌀 무조건 이게 밭을 다 논으로 바꿔버렸잖아. 산미 증식 계획을 했으니까. 그래서 벼 중심의 단작형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농사 안 짓고 오직 벼만 하는 거예요. 벼만. 그러니까 요게 이제 플랜테이션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데 요렇게 해서 사실 중남미 지역이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만약 사탕수수 하나만 해. 사탕수수. 나라가 있다고 치자. 근데 이 나라가 사탕수수만 해. 농업을. 근데 만약에 사탕수수가 외국으로 계속 수출이 잘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거나 아니면은 무슨 여기 사탕수수가 병이 들어버렸어. 그러면 여기 경제 그냥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작형은 진짜 안 좋은 거거든. 다양한 걸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 20년대 때 벌어진 게 아니고 이걸 계획을 한 거지. 일본 애들이. 자, 그다음 산업 정책도 보겠습니다. 이게 1910년대 때는 회사령을 한다 그랬고 요거는 허가제라 그랬어. 근데 이제 회사령을 폐지. 정확히 하면 폐지라기보다는 신고제로 바꿨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 신고제. 이전에는 총독부가 회사를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허가 없어도 돼. 그냥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 왜냐면 성숙해졌거든. 일단 이제 자본도 이제 있어졌고 기술력도 있고 해서 성숙해져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지. 이제 비벼볼만 하지. 일본의 기업이 이제 국내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된 거야. 자, 이제 관세도 철폐합니다. 관세라는 개념을 알죠? 강화도 조약 때부터 계속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본 상품 수출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관세도 없이. 근데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빨간색이 아닐까? 색깔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하고. 자, 상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물건은 더 안 팔리다 보니까 이 조만식 아저씨가 이제 평양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산 장려 운동. 우리나라 거 내 살림 내 것으로라고 해서 우리나라 것을 우리나라가 팔아줘야 된다. 요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관세 철폐가. 신은행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은행을 강제로 합병시켜버려. 없애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일본 은행이 다 먹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1920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문화통치 기만을 했고, 보통 경찰제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산미 증식 계획, 그다음에 산업정책으로는 회사령 폐지, 관세 철폐, 신은행령 등등등이 있었다라는 것,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